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쾌한 이윤 상담의 유쾌한 씨가 오징어 부추전을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일상에서 별도로 영상을 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 이를테면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다른 일을 보거나 할 때 제가 자연스럽게 영상을 켜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동영상을 찍는 게 좀 더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부추전 하려고 하는데요. 오징어는 며칠 전에 다듬어놨던 오징어를 쓸 거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 넣어놓은 지 한 이틀 정도 돼가지고요. 오늘만 지나면 혹시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부추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부추 역시 한 이틀 전에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다듬어 놓은 부추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가루 입혀가지고 부추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부추전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부침가루를 안 쓰고 저는 튀김가루를 씁니다. 저번에 노브랜드에서 산 건데요. 매우 유용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섞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튀김가루 붓고 나서 좀 물 섞어가지고 자작하게 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이 오징어 부추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튀김 옷이 얇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두꺼우면 배만 부르고 칼로리만 높죠. 그래서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튀김가루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없으면 또 맛이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저는 계량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MBTI로 보면 P인 것 같아요. P. 그죠? 무계획이고 그냥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대충 물대중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젓가락과 주걱으로 살짝 버무려줍니다. 네. 대충 이렇게 보면은 제가 시장에 가서 전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TV에 나오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자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 튀김가루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침가루 넣으시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튀김가루예요.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 튀김가루 넣으면 좀 더 바삭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밑에 자작한데 너무 또 가루가 없어가지고 가루를 좀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튀김옷이 얇아야 된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또 가루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입맛 없을 때 오징어 부추전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 오징어 부추전이나 뭐 이렇게 김치전 같은 거 10장씩 20장씩 이렇게 부쳐가지고요,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데워서 먹고 막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보면은 그 한번 가열했던 이런 튀겼거나 이렇게 부쳤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가열해서 먹으면 암 유발한다고 어디서 또 들었던 것 같아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대체로 전 같은 거는 부친 자리에서 다 먹으려고 하고요. 대체로 막 우리 추석이나 구정 같은 이런 그 연휴 때 그 어른들이 막 싸주시잖아요. 그래서 전 대체로 안 받아오는 편입니다. 안 먹고 어차피 가져와서 다시 데워 먹기가 좀 찜찜하고 이래서 또 친정 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친척분들한테 아유 많이 하지 말라고, 다시 데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하면 좀 밥맛 떨어지겠죠. 계란을 하나 넣어주면 좀 더 바삭하다고 해서 어쩔 때는 안 넣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주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요. 계란도 다 씻어 먹죠 요즘에. 저는 어쩔 때는 씻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안 씻는데 이번에는 안 씻었어요. 이 방금 계란 껍데기가 들어가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 할 때요, 이 계란 하나 넣어주시면 좀 바삭하게 구워지고요. 아무래도 계란으로 인해서 색깔도 좀 노릿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이 얼추 계란 하나가 들어가니까요, 약간 좀 빛깔도 좋고 좀 바삭하게 구워질 것 같은 그런 어떠한 그 반죽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게 너무 노란색의 이런 반죽 상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건이요, 기름 좀 많이 둘러가지고, 기름 좀 둘러가지고 자작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제가 그 기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우면 옮겨 담을 그릇을 하나 여기다 잘 놔두고요. 붙여보는 하겠습니다. 아직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모든 요리에 임할 때 아주 초보처럼 임합니다. 그래서 노력만으로 잘 되는 건 아닌데요.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될까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각도를 맞춰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셔야 되는데, 제가 특히 이거 전 뒤집는 거를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뒤집었는데 제 자신이 너무 놀래가지고 뒤집었는데 성공했거든요. 너무 놀랬잖아요. 기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전을 붙여야 되는데 기름 이것밖에 안 남았어. 큰일 났네. 2장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2장 붙여야 되는데 기름 너무 없어. 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잘 붙일 수 있을지. 두구두구 요알못인데요, 진짜 저. 기름이 잘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인덕션 쓰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뭐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 보면 인덕션은 너무 열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못 사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걸로 인덕션 사려고 생각도 안 해봤지만, 네. 돈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껴 쓰는 게 제일이죠. 네. 약간 좀 두꺼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얇게, 최대한 얇게 한번 해볼게요. 기름은 중간중간에 추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빈대가 있으면 구울 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국물 같은 거, 국물을 메꿔요. 구멍을 메꿔주면 지네들끼리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메꿔주고, 또 저희 아이는 가지기가 바삭한 게, 노릇한 게 좋대요. 잘 취향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노릇한 걸 좋아하시니까 살짝 구워 보겠습니다. 잘 못해요, 요리를. 그래서 공작하듯이, 미술 공작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집을 때는 좀 이렇게 넓은 뒤집개가 좀 편하시겠지요. 네. 그런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뒤집으면 밑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노릿하게 구워줘야 뒤집을 때 안 찢어지는데요. 밑에가 벌써 아직 눅진눅진, 완전하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지 않으면 뒤집었을 때 아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모르는데 설명만 잘하죠.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답답하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잘 될지 모르겠어요. 떨려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후라이팬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잘 못하겠어요. 떨려요.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약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호호호호 잘 됐네. 신난다. 완전 노릇노릇.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아요. 노릇노릇. 그런데 또 어머님들이 얘기하기도, 저는 기름 맛이다. 기름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또 기름이 너무 없으면 퍼석하니 맛이 없을 수 있어서 기름을 최대한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자랑이에요, 자랑.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을 만났었거든요. 물론 제 친구들은 뭐 이혼의 위기나 이런 고민들 없이 중년의 가정에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도 뭐 남편들과의 갈등이나 말하지 않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여러 번 이혼한 저가 잘 사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야, 너 잘 사니?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기가 되게 민망한가 봐요. 또 친구의 입장에서는 나 잘 사는지 한번 물어도 봐주고 그런 어떤 챙김? 보살핌? 이런 것도 받고 싶은데 친구들이 여러 번 이혼하는 동안에 그런 말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한테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었어요. 확실히 이혼을 하고 나면 정서적인 어떤 힘듦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청소년기 때 친구들인데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정도의 주말만큼 되게 이렇게 좀 연락을 안 했었어요. 제 자격지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왜 나한테 잘 지내나 물어보지 않는가에 대한 나는 섭섭함이 있었던 거고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잘 지낸다고 물어보기가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제가 뒤집으려고 하니까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걸 이렇게 뚜껑을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요. 얘를 여러분 짜자잔 이거 보세요. 와 장난 아니죠. 그리고 한 장은 청양고추를 좀 넣어볼까? 맵겠죠? 아이가 먹기엔 좀 맵겠죠. 와 여러분 진짜 감동스럽다요. 이게 뭡니까? 진짜 노릇노릇 당장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오려면 시간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한 장을 더 부어 놓고요. 딱 그 정도가 이 부추 한 단 사면은 4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번에 나누어 먹기 좋은데 또 전이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좀 물리기도 해요. 물려가지고 연 이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난 참 맛있는데 아이들은 또 전을 많이 좋아하진 않잖아요. 마라탕은 연 이틀 먹어도 전은 연 이틀 못 먹는 게 또 요즘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그저께 했다가 다 다듬어 놓고 그때도 2장 딱 붙여가지고 먹었는데요. 네,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하려니까 싫어할까봐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오징어는 생물이니까 너무 냉장고에 오래 두고 그러면 상할 수도 있고 모르고 먹었다가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꼭 붙여야겠다. 안 그러면 또 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냉장고 청소를 했는데 당근이나 뭐 저번에도 ABC 주스 만들어 먹겠다고 샀던 비트 이런 거 지금 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다 끄집어 내가지고 버리려고 지금 챙겨놨는데 어쨌든 이게 아껴 써야 되고 네 가정 경제를 이끌려면 아끼는 게 더 벌어야 될 거. 그러니까 더 다양한 직업을 구하고 더 파트타임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아끼는 게 조금 더 쉽지요. 사실 더 버는 것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긴축재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두 번째도 성공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 오징어를 좀 아끼다 보니까 두 번째 장에는 오징어 좀 많은데 약간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밑에 기름을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네, 밑에 간다는 건 밑에 서랍을 여는 건데요. 찾았습니다. 해바라기 유라는 걸 찾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2023년 7월까지인데 기름 이거 써도 되나요? 유통기한 지난 거?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 더 지났나? 1년까지는 아니고. 근데 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몰라. 제 주변에 기름 전문가가 있거든요. 이 기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래도 역시 저는 정말 이 기름 맛이라고
왠지 한 번에 뒤집어져. 깠습니다! 아유, 찢어졌어요, 이거. 이게 다 안 돼. 다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이 밑바닥은 좀 이렇게 반죽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붙여줍니다. 한 장처럼 얼추 붙여주지요. 그래서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얘도 잘 익혀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벌써 4번째 영상 찍고 있는데요. 지난 저희 영상들을 돌아봤더니 제가 참 영상에 주소가 없더라고요. 영상에 주소가 없이 말하다가 한 문장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은 너무 유튜브 초반이라서 이 방송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생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혼이라는 좀 자극적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지만 주제는 좀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잔잔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요. 이혼 자체가 일상이 되거든요. 맨날 자극 속에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혼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미 생활 속에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소한 일상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잔잔한 일상을 찾아보세요. 저도 어느 순간 공원에 나가고 주말에 사람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공놀이하고 그런 거 바라보는 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마음이 시끄러우시겠지만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상 속의 어떤 다양한 잔잔함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힘들죠, 사실. 아마 지금 한참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런 콘텐츠를 보면서 이혼 소송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양육권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테고요. 거의 뭐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총 없는 전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글쎄요, 사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상담까지 드리는 것은 사실 불법적인 거에 가깝고요. 정석을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N번의 이혼을 하면서 소송도 해보고 협의도 해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게 현명한 건지 또 어떻게 잘하는 건지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혼에 현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현명한 이혼도 있겠지만 참 결과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현명함이라는 거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되게 모순적인 그런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 악 중에서도 그래도 덜 고통스럽거나 좀 더 나은 방법을, 차악을 찾아가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라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봐 주실 때요, 양육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양육권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재산 같은 거 어떻게 분할하냐. 물론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하라, 개별적인 상담은 따로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두에게 통용되는 공통의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소송보다는 소송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라면 뭐 이혼 속에서 덜 상처 더 상처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좀 덜 추악한 모습을 보고 빨리 끝내려면 이제 협의를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었을 때 사실은 소송을 했습니다. 뭐 이겼다 졌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소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재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할 때는요, 소송 안 했어요. 협의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을 뿐더러 재산을 나누고 재산 분할에 대한 뭔가 요청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솔직히 말해서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탈출? 난 이 집에서 떠나기만 하면은 떠나기만 해다오. 진짜 아무 탈 없이 나 그냥 보내주세요. 얌전히 보내만 주세요 라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혼하고 나서 그 상대방이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재산을 증식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 아마 어느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사이에 아이도 없었지만 정말 그 돈을 받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냥 깔끔하게 아무런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돌아선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돈도 뭐도 됐다. 정말 돈도 뭐도. 분명히 그 사람한테도 소송을 걸거나 하면 뭔가는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여한 바가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절대 정말 싫었어요. 그냥 어떠한 돈도 어떠한 것도 받고 싶지 않고, 진짜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치 떨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충분히 그 능력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돈이고 뭐고 그냥 헤어져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나 능력 있으면 그런 걸로 힘 빼지 마세요. 그냥 이혼하세요. 깔끔하게 협의 이혼하시고 다시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돈은 재산 분할은 안 했는데 아이를 데려가서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양육비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앞으로 재산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고 아이는 안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줘야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양육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재산을 좀 나눠 가지고 양육비라든지 아이한테 추가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우리의 고유한 그 책무 있잖아요. 이런 걸 이행하는 데 쓰는 돈은 받아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남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여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케바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각 가정의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또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은 증거 싸움이고요. 네, 뭐라도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주고 받았던 거, 뭐 했던 영수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증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도 뭐 이렇게 증거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그냥 딱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빠른 합의, 도장 찍고 빨리 갈라서는 거 하시면 되겠고,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는 뭐 이기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어요. 돈 받을 것도 없고 모두 한 푼도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뭐 소송이라도 걸어가지고 그쪽에 스크래치라도 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마음이 그러면 소송하셔야죠. 뭐 어떡해요, 그죠? 그런 걸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혼이 아름답게 되려면 이제 밥을 합니다. 잡곡밥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나마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요, 어쨌든 간에 뭐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계속 원치 않는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랑 계속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또 면접 교섭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이제 계속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너무 치열한 그런 재산 다툼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면접 교섭을 하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만나야 될 때 아주 껄끄럽죠. 그래서 애 때문이라도 계속 이제 봐야 되는 사이 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주제는 없었고요. 여러분들 그냥 저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재미나게 이렇게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면으로는 여전히 이제 이혼이라는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이제 고통을 참아가면서 또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혼이 능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이혼한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혼하려고 해. 뭐 내 남편이 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마라. 참을 수 있거나 견딜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 정도는 이혼 사유도 안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산다. 근데 역시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너는 뭐 여러 번 이혼해놓고 뭘 남한테 하라 하지 마라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비참하게 사는지 보여줄까?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 이혼 안 할래? 내가 행복해 보여? 내가 네 눈에 너무 행복하게 보였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뭐 알았어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 뭐 그분이 이혼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혼을 비록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의 이혼을 막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좋은 편인데요. 남자든 여자든 경제력이 있던 없던 간에 이혼을 하고 나서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들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혼 이후에 참으실지 이혼 전에 참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포스트 이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다 신중하시길 바라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셨던, 돈을 다 잃었던, 물론 남은 몰라요. 이 우리 가정의 일은 우리 가정밖에 모르고 네가 뭘 알아.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하지. 네가 여러 번 이혼했다고 해서 남의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 하나하나를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는 그 고통 때문에 이혼을 하면 이혼 이후에는 고통이 하나도 없을까요? 전 이혼 이후에 더 큰 고통들이나 문제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이렇게 계속 기르면요, 한순간에 머리 짧게 자르는 건 내일도 자를 수 있고 모레도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 하루 더 긴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이혼하던 모레 이혼하던 간에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떠한 그 냉철한 판단도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유쾌한 이혼 상담이라고 채널명을 만들어 놓고 이혼 결제 반대 위원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하시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것에 이혼한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거에 발버둥 치고, 그것으로 이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엔 이혼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우매한 어떠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우리 오늘은 미친듯이 비가 와서 땅바닥이 신발이 다 젖고 흙탕물이고 이런 날이 있지만, 또 내일이면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또 쨍쨍 햇빛이 내려쬐면서 그 젖었던 땅바닥을 더 단단하게 굳게 하는 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을 많이 얘기 들어보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이혼하기 전의 과정들이 괴롭지만은 않았다. 분명히 즐겁거나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한번 더 해보면서, 상대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사과를 한다던가 반성이나 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를 또는 그녀를 변화시키고 또 그녀와 함께하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조율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혼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또 무조건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는 것도 또 인생의 또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두서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따 아이와 함께 따뜻한 오징어 부추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유쾌한 이혼 상담 4회차 상담 끝내도록 하겠고요. 이혼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눈물 닦고 콧물 닦고 오늘 저녁 뭐 드실지 고민하는 잠깐의 리프레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